파주 장단콩 두부를 검색하면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자란 청정콩,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자연환경, 60년간 농약이 뿌려지지 않은 땅. 듣기만 해도 뭔가 특별한 콩이 자랄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 얼마나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단콩이 민통선 안에서만 재배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민통선 내부에서 생산되는 장단콩은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나머지 60%는 민통선 바깥의 파주 일대에서 재배되죠. 그렇다면 왜 장단콩은 민통선이라는 이미지와 이렇게 강하게 결합된 걸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는 진짜 다른 두부보다 맛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장단이라는 지명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장단은 원래 경기도에 있던 군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의 파주시 북쪽, 그러니까 현재 비무장지대와 그 인근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조선시대부터 이 일대는 콩 농사로 유명했습니다. 임진강 유역의 비옥한 충적토와 큰 일교차가 콩 재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장단 지역에서 생산된 쌀, 콩, 인삼은 그 맛과 영양이 좋아 임금께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장단삼백이라고 불렀죠. 장단콩의 명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일제강점기인 1913년의 일입니다. 당시 권원모 범장, 지금의 농촌진흥청 전신에서 장단 지역의 재래종 콩을 수집해 품종을 선별했는데 그중 껍질이 얇고 눈이 흰 콩을 장단백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 품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장단백목은 196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보급된 콩 품종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육성된 콩 품종 중 절반 가까이가 장단백목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한국전쟁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장단군은 휴전선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졌고 남쪽의 남은 지역은 1972년 파주군에 편입됩니다. 장단이라는 행정구역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장단콩이라는 이름도 함께 잊혀갔죠. 전쟁 전에 이 지역에서 콩을 재배하던 농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대부분이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 포함되면서 콩 농사도 중단되었습니다. 장단 지역에 다시 콩이 심어진 건 1973년의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민통선 지역에 마을을 조성하고 민간인이 들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죠. 이른바 통일촌 사업입니다. 이때 민통선 내 100헥타르의 농지에 콩을 재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삼 등 다른 작물에 밀려 콩 재배 면적은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콩단지가 자취를 감추면서 장단콩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장단콩이 다시 주목받은 건 199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파주시가 지역 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과거 장단 지역의 콩 농사 전통을 되살리기로 한 겁니다. 1996년 겨울철 일손갖기 사업으로 장단 콩장 목반이 결성되었고 1997년부터 임진각 광장에서 장단콩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부활한 장단콩은 과연 원래의 장단백목과 같은 콩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장단백목은 병충해에 취약해서 현재는 거의 재배되지 않습니다. 벌레가 많아 교배종만 못하다는 게 현지 농가의 평가입니다. 대신 대원콩이나 태광콩 같은 개량 품종이 장단콩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죠. 이 품종들은 장단백목의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전국 어디서나 재배되는 일반 품종이기도 합니다. 민통선, 정확한 명칭은 민간 인출입 통제선입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5에서 20km 사이에 설정된 경계선이죠. 이 선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군부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일반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지역입니다. 파주시의 마케팅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통선 안쪽은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었으니 농약과 화학 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이라는 논리죠. 게다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으니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콩이 자란다는 이미지까지 더해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긴 한 걸까요?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도 마을이 있고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파주의 대성동 마을과 통일촌입니다. 대성동은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한 유일한 남측 마을이고 통일촌은 민통선 안쪽에 조성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습니다. 콩도 재배하죠. 민통선 내부에서 생산되는 장단콩의 비율은 전체의 약 40%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비율이죠.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장단콩 제품들을 보면 상당수가 민통선이라는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포장지에 철책선 그림이 들어가거나 청정 민통선 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이 콩이 전부 민통선 안에서 재배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60%가 민통선 바깥에서 재배되는데도 말이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민통선 안에서 재배한 콩과 바깥에서 재배한 콩 사이에 품질 차이가 있기는 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품종이라면 재배 지역에 따른 품질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콩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품종, 토양, 기후, 재배 방식, 수확 시기, 건조 및 저장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통선 안쪽이라고 해서 이 모든 조건이 바깥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통선 내부의 농지는 제약이 많습니다. 군사 지역이다 보니 농기계 반입이 까다롭고 출입 시간도 제한됩니다. 대규모 관가의 시설을 갖추기도 어렵죠. 농약을 안 쓴다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도 있지만 모든 민통선 내부 농가가 무농약 재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콩의 맛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양, 기후, 그리고 일조량이죠. 파주 지역은 임진강 유역에 충적토가 발달해 있고 내륙 지역이라 일교차가 큽니다. 콩은 낮에 광합성으로 당분을 만들고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 당분을 저장하는데 일교차가 클수록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지역의 콩이 상대적으로 고소한 맛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파주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강원도 상안 지역이나 충북 북부 지역도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죠. 콩의 맛을 결정하는 환경 요인에서 파주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콩 자체의 품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바로 수확 후 관리입니다. 콩은 수확 시점이 맛을 크게 좌우합니다. 너무 일찍 수확하면 덜 여물어서 단백질 함량이 낮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껍질이 갈라지거나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적정 수분 함량인 13에서 14% 정도일 때 수확하는 게 이상적인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건 농부의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건조 과정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고온에서 건조하면 콩 표면만 마르고 내부에 수분이 남아서 저장 중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그늘에서 천천히 건조하는 방식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콩이라도 저장을 잘못하면 산패되거나 벌레가 생깁니다. 결국 장단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품질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장단콩이라도 어떤 농가에서 어떻게 재배하고 관리했느냐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단콩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건 브랜드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파주시는 1997년부터 장단콩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품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약 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매년 축제를 열어 인지도를 높였죠. 농협과 협력해서 유통 구조도 정비했습니다. 특히 생산 이력제를 운영해서 매년 4,000필지 정도의 장단콩 식재 농가를 대상으로 파종부터 수확, 유통 단계까지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장단콩은 국산콩 브랜드 중에서 손꼽히는 인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관리가 잘 된다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 이름 없이 팔리는 국산 콩보다는 품질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민통선이라는 이미지가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지역 브랜드로서의 신뢰도는 인정할 만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콩이 아니라 두부 이야기입니다.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는 정말 맛이 다를까요? 두부 맛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콩의 품질, 물의 상태, 응고제의 종류, 그리고 제조 방식이죠. 많은 분들이 콩만 좋으면 두부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나머지 3가지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콩의 영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부용으로 적합한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적당한 품종입니다. 단백질이 많아야 응고가 잘 되고 지방이 적당해야 고소한 풍미가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태광콩이나 대원콩은 이 조건을 잘 충족하는 품종들이죠. 하지만 같은 품종이라도 콩 상태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해콩인지 묵은 콩인지, 수분 함량은 어떤지, 저장 상태는 양호한지에 따라 두부의 질감과 풍미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콩 품질의 차이가 두부 맛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상태가 극단적으로 나쁜 콩이 아니라면 비슷한 등급의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맛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전문가들도 콩 산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히려 두부 맛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응고제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좋은 두부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두부는 콩물에 응고제를 넣어서 단백질을 굳히는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어떤 응고제를 쓰느냐에 따라 맛과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응고제는 간수입니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채취하고 남은 액체인데 주성분은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간수로 만든 두부는 콩 본연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고 질감이 단단하면서도 결이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간수 두부가 만들기 까다롭다는 겁니다. 간수는 응고 반응이 빠르고 예민해서 넣는 양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두부가 푸석푸석해지거나 뭉침이 고르지 못하죠. 그래서 숙련된 장인이 아니면 일정한 품질을 내기 어렵습니다. 대량 생산 공장에서는 대부분 황산칼슘이나 글루코노델타락톤, 줄여서 GDL이라고 부르는 응고제를 사용합니다. 이 응고제들은 반응 속도가 느리고 조절이 쉬워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죠. 하지만 맛은 간수 두부와 확연히 다릅니다. 질감이 균일하고 부드럽지만 콩의 풍미가 약하고 밋밋한 느낌이 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가형 두부 대부분이 이런 응고제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파주 장단콩 두부의 차별점이 나옵니다. 파주 지역에는 전통 방식으로 두부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간수를 응고제로 사용하고 기계 대신 수작업으로 두부를 만듭니다. 콩도 직접 계약 재배한 장단콩만 쓰죠. 이런 두부는 확실히 맛이 다릅니다. 간수 특유의 은은한 짠맛이 콩의 고소함과 어우러지고 질감도 탄력이 있으면서 입안에서 부드럽게 부서집니다. 찬물에 담가두면 맛이 빠지는 공장 두부와 달리 제대로 만든 간수 두부는 물에 담가도 맛이 유지되죠. 하지만 이건 장단콩이라서 맛있는 게 아니라 간수와 전통 제조 방식 덕분에 맛있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역 콩을 써도 비슷한 품질의 두부가 나옵니다. 장단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조 방식이 특별한 겁니다. 물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부의 80% 이상은 수분입니다. 콩을 불리는 물, 콩물을 만드는 물, 두부를 식히는 물까지 전 과정에 물이 들어가죠. 경도가 높은 물을 쓰면 콩 단백질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고 염소 처리된 수돗물은 맛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두부를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지하수나 정제수를 사용합니다. 압착 방식도 결과물을 좌우합니다. 응고된 콩물을 틀에 넣고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오래 누르느냐에 따라 두부의 밀도와 수분 함량이 달라지죠. 살짝 눌러서 수분을 많이 남기면 부드러운 연두부가 되고 강하게 오래 누르면 단단한 모두부가 됩니다. 전통 방식에서는 무거운 돌로 천천히 누르는데 이렇게 하면 두부 내부의 수분이 균일하게 빠지면서 질감이 고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장단콩 두부가 맛있다면 그건 콩의 산지보다 제조 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수를 쓰는지, 좋은 물을 쓰는지, 전통적인 압착 방식을 따르는지가 핵심이죠. 장단콩이라는 이름은 이런 전통 제조 방식을 유지하는 업체들이 파주 지역에 모여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단콩은 특정 품종이 아니라 파주 지역에서 재배된 콩에 붙는 브랜드명입니다. 원래의 장단백목은 1913년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 품종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품종이지만 병충해 문제로 현재는 거의 재배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단백목의 혈통을 이어받은 대원콩, 태광콩 같은 개량 품종이 장단콩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죠. 민통선 안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콩이라는 이미지는 마케팅의 산물이고 실제 민통선 내부 재배 비율은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장단콩 브랜드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파주시가 30년 가까이 품질 관리와 브랜드 육성에 공을 들여온 건 사실입니다. 생산 이력제를 통해 품질 기준을 관리하고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죠. 다만 민통선이라는 이미지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이는 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두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장단콩 두부가 맛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콩의 산지보다 제조 방식 덕분입니다. 간수를 응고제로 쓰고 좋은 물로 콩물을 내리고 전통 압착 방식으로 눌러서 만드는 두부는 어떤 콩을 써도 맛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이런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모여 있다는 게 장단콩 두부의 실질적인 강점이죠. 그러니 장단콩 두부를 고르실 때는 산지보다 제조 방식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장지에서 확인할 항목은 3가지입니다. 응고제 표기란에 염화마그네슘 혹은 간수가 적혀 있는지, 제조사가 대형 공장인지 소규모 업체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일 생산 여부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수가 아닌 황산칼슘이나 글루코노델타락톤이 응고제로 적혀 있다면 장단콩을 썼더라도 대량 생산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두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장단콩 프리미엄을 주고 살 이유는 없죠. 비슷한 가격대의 일반 두부와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요. 반대로 간수 두부라면 산지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만든 간수 두부는 충청도 콩으로 만들어도 강원도 콩으로 만들어도 맛있습니다. 콩 산지보다 두부 장인의 손기술이 맛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용 콩 자급률은 26에서 3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입산이죠.
정부가 2027년까지 콩 자급률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두부용으로 쓰이는 콩은 그나마 국산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저가형 두부 중에는 수입 콩을 쓰는 제품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당콩처럼 지역 브랜드로 국산 콩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과장된 마케팅으로 포장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통선의 청정 이미지에 기대기보다는 지역 농가의 성실한 재배와 전통 제조 방식이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게 장기적으로 더 신뢰를 쌓는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